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Listening. 드디어 입추가 끝나면서 선선한 날씨가 돌아오고 있네요. 매번 땀을 뽀뽀처럼 흘리던 날도 이제는 안녕! 이라고 오프닝을 하려고 했지만 다 실패했어요. 입추도 말복도 지났습니다만 무더위가 여전히 꺾일 줄 모르고 있네요. 낮은 말할 것도 없이 푹푹 찌고 그 열기는 밤까지 고스란히 이어져 잠이 들었다가 깨기도 반복하는 하루인데요. 그럼에도 언니들의 꿀잠을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신나게 3차 문을 열었으니까 같이 놀아주실 거죠? 쉿! 언니만 몰랐던 그 이야기 시작할게요. But if they saying something, you gotta listen, gotta listen. Check it out, check it out, check it out. L 양장점에서 사용하는 언니랑 호칭은 특정 젠더에 한정된 호칭이 아닌 모든 L 양장점 청취자분들을 지칭하는 애칭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레지퍼 활동에 힘을 보태어주세요. 기업은행 011-5513-0810 기업은행 011-5513-0810 자동실에 통한 정기 후원 또는 일시 후원으로 L 양장점에 언니들 사랑과 손길 보내주세요. 언니들께서 후원해주신 금액은 방송자비로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8월에 레지퍼를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맑은 날의 지렁이님, 하리님. 올해도 잊지 않고 레지퍼 보내주신 사랑 마음 깊이 간직하며 더욱 즐겁고 알찬 L 양장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 남기신 맞춤 주문을 보고 맞춤 옷을 제작과 선물하는 시간. 그녀의 맞춤 주문 시간입니다. 9월 3주차의 맞춤 주문 손님은 가진님이십니다. 이번에도 아니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너의 운명이 될 수 있을까? 스쳐 지나가는 인연들 말고 결국 네 옆에 끝까지 남고자 하는 운명이 되려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 걸까? 오늘은 너와 들었던 노래만 계속 듣고 있어. 라고 하시면서 김경희의 Our Loved Summer를 신청해 주셨는데요. 그러게요.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은 뭔가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나는 그 사람의 운명이 되고 싶지만 그 사람은 다른 운명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가 나의 운명이 되고 싶은데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엇갈림 속에서 상처도 많이 받고 많이 울기도 하고 많이 슬프겠지만 결국에는 나도 누군가의 운명이 될 수 있고 누군가도 나의 운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면서 마음을 좀 다독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저는 어릴 때부터 사람과 인연을 맺는 게 좀 어려운 아이였어요. 그냥 사람에게 정은 많지만 그 정만큼 사람에게 다가가는 방법은 잘 몰랐기 때문에 저의 그렇게 뭔가 잘 챙겨주고 그러한 부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부담감을 줄 때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 제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뭐 인간으로서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상대방들은 제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뭔가 사람의 인연을 이어가는 게 좀 어려웠고 시간이 지나서는 좀 부러웠던 것 같아요. 친구를 뭔가 사귄다는 거나 너무 당당하고 너무 행복하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운명이다라고 얘기하는 커플들을 볼 때마다 뭔가 사람들은 운명이라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너무 쉽게 얘기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는 운명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단어이기 때문에 뭔가 감히 쓸 수 없는 그런 가질 수 없는 것과 같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생각을 해보는 것은 운명이라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냥 단순하게는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가게가 사라져도
내가 어느 장소에 갔을 때 갑자기 그 가게에 있었던 사장님이 있는다거나 혹은 내가 뭔가 느끼지 못했던 기간 동안에 나를 늘 챙겨줬던 친구들, 그리고 지나가긴 했지만 그 짧고도 긴 시간 동안에 내 옆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에게 운명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요즘에 좀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명이라는 것을 너무 크게 받아들이지 말고, 나도 누군가의 운명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긴 하죠. 근데 그 생각만으로 나의 가치나 나의 위치를 너무 뭔가 축소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언니들이. 나는 늘 얘기하지만 나는 늘 소중한 사람이고, 나는 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좀 어려운 일이지만 누군가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다정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늘 언니들도 하시면서 너무 상처 크게 받지 않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언니께서 신청해주신 곡 김경희의 Our Love to Summer 듣고 올게요. 두 번째 사연은 마틴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나한테 미안할 게 뭐 있나요? 그냥 내가 당신에게 그 정도밖에 안 됐던 건데. 이제야 그런 말을 해서 뭐해요. 이제 나에게 돌아올 것도 아니잖아요. 난 당신이 없는 하루를 사는 게 엉망이 되고 있어요. 너무 죽을 만큼 보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당신을 많이 사랑했는지 이제 느끼고 있어요. 이제 와서 이걸 느끼는 내가 너무 한심하지만 당신이 내게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제발. 우는 거 싫어하니까 울고 싶은 거 오늘까지 겨우 참고 있어요. 강한 척 하는 것도 이제 힘들어요. 그저 솔직하게 사랑하고 싶은 건데 뭐가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라고 하시면서 악뮤의 러브리를 시청했습니다. 이게 러블리라고 얘기하죠? 그쵸.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대에게 나의 가치나 그런 게 작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많이 위축이 되고 슬퍼하죠. 근데 상대에게 기준을 두고 나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는 너무 슬픈 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지금도 가끔씩 그러지만 예전에는 너무 상대에게 저의 가치를 맞췄던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사랑받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실패하고 싶지 않고 무너지고 싶지 않아서 상대에게 어떻게든지 그 사람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었는데, 지나고 보면 그 모든 게 다 부질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있어요. 나는 너무 상대에게 나를 맞추면서 나의 가치를 너무 훼손시킨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최근에 좀 많이 들고 있더라고요. 나는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보다 더 좋은 사람이고 더 대단한 사람이고 더 멋진 사람인데, 내가 왜 그 사람들의 기준과 그 사람의 판단에 나를 맞췄던 걸까라는 생각을 요즘에 좀 하고 있네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운 일이잖아요. 아무래도 나의 가치를 내가 평가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상대들에게 맞춰가는 거죠. 그 사람들의 판단에 좀 휘둘리기도 하고. 하지만 어떤 일이든지 내가 기준을 가지고 내가 중심을 잡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가치가 어떤지를 확실하게 평가를 하는 게 상대의 기준이나 상대의 마음이나 그러한 말들에 상처를 받지 않고 굳건히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언니들도 그러한 힘을 조금씩 쌓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좀 많이 어렵잖아요? 근데 저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듣고 있는 언니들도 힘내시고 본인의 가치를 너무 폄하하지 마시고 늘 본인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일단은 이 자리를 빌어서라도 저와 이 늦은 밤 라디오를 들어주고 있는 언니들 모두에게 좋아한다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루나는 다양한 이야기,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할 테니까 언니들도 예전의 루나 그리고 지금의 루나를 항상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해요. 그러면 악뮤의 러블리 듣고 올게요. 음악 듣고 왔습니다. 맞춤 주문 사연을 보내고 싶은 언니들, 올해 특별한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동안 언니들의 사연을 받아오던 방법인 SNS 프로필 링크를 통한 사연 보내기, 다음 카페 레주파의 L 양장점에서 사연 게시판을 통한 사연 보내기, 그리고 이메일 lezpa@한밀.net을 통해서 보내주신 방법뿐만이 아니라 이제 손편지를 통해서도 사연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휩쓸려가 버린 아날로그 감성이 고픈 언니들을 위해서요. 레주파에서는 손편지를 보내주신 방법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언니들 손편지 사연은 마포 FM으로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실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마포구 성리산로 88 4층 마포 FM L 양단점 팀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주파 카페 공지사항 또는 레주파의 SNS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니들의 사연 다음 주에도 기다릴게요. 언니를 위한 꼭 맞는 맞춤 정보 띵동. 9월 3주차의 첫 번째 띵동은 홍콩 동성부부에 대한 기본권 침해 판결 소식입니다. 올해 9월 5일 홍콩 최고법원은 정부가 동성부부에게 어떠한 제도적 보호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부부의 외국에서 한 동성결혼 인정 청구는 기각하였으나 이번 판결은 홍콩 활동가들이 발했던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는 사실상 승리입니다. 홍콩 최고법원은 정부가 동성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헌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결하면서 LGBTQ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일부 승소를 안겨주었는데요. 해당 판결은 2년 동안 유예되는데요. 이는 법원이 정부가 법을 위반했다는 판결하기 전에 동성관계를 인정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2년이라는 시간을 정부에게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홍콩 결혼평등단체 공동 창립자인 제롬 야오는 HKFP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이 홍콩에게 동성결혼 인정하는 데 있어 주요 발전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홍콩 결혼평등단체의 법률 고문이기도 한 변호사 아잔마르와는 HKFP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판결은 LGBTQ 커뮤니티의 승리였으며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후 기자회견에서 법원이 이성의 커플에게 허용하는 것과 동등한 완전한 결혼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정부가 동성 커플에게 실질적으로 올바른 보호를 제공할 적절한 위치에 대해 2년 동안 생각할 시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는데요. 또한 법원은 그들에게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결혼과 유사하지만 동일하지 않은 것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LGBTQ 활동가 지미 삼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금되었는데요. 2013년 미국에서 파트너와 결혼을 했지만 홍콩 법상 결혼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종 항소 법원의 판사 5명은 지난 6월 지미샴 법무팀에게 홍콩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이성결혼보다 인정받을 가치가 없다는 선언을 했는데요. 상임 판사인 리베이로, 복, 그리고 비상임 판사인 케아네는 동성 커플이 기본적인 사회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대안적인 법적 틀에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법적 인정의 부재는 본질적으로 동성 커플을 차별하고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적혀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화요일 법원의 결정이 긍정적인 발전이라는 점엔 동의했지만 대법원이 여전히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점은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동성관계를 인정하는 틀이 어떤 모습일지 명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홍콩 젠닥 부교수인 수엔 위우 텅은 오늘 홍콩 법원은 마침내 한 걸음을 내딛어 동성관계에 법적 인정이 필요한 대안적 틀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라며 하지만 대체 프레임워크의 내용이나 핵심 권리가 무엇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라고 기자회견에서 덧붙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혜는 정부가 동성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대안적인 법적 틀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동성 커플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장애물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2019년 6월 EOC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러한 영역에서는 결혼, 주택, 고용, 의료, 상속, 이민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동성 커플이 이성 커플에 비해 100개 이상의 법률 분야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홍콩의 활동가들은 종종 홍콩의 LGBTQ 커뮤니티에 대한 제한된 권리와 보호를 비판해왔으며 사법 제도가 차별의 뿌리를 둔 법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콩의 LGBTQ 권리와 관련된 사건은 법원에서 종종 진행되어 왔는데요. 2019년 최고법원이 배우자 혜택 및 세금 평가를 신청한 동성애자 공무원의 손을 들어준 사건을 포함하여 획기적인 승리를 거두기까지 2년이 더 걸렸다고 합니다. 이는 동성 파트너에게 동등한 부모의 권리를 부여했다는 반증인데요. 지미 샴은 2018년도부터 시에서 해외 동성 결혼을 인정하기 위해 일련의 법적 소송을 제기해왔는데요. 그의 첫 소송은 2020년 9월 1심 법원에서 기각이 됐고 이후 항소심은 지난해 8월 항소법원에서 기각이 됐는데요.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그가 제기한 법률 문제가 일반적으로나 대중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민주당의 주장을 듣는데 동의했습니다. 최종 항소법원은 3가지 부분에 대한 판결을 재검토했는데요. 동성 커플을 결혼 제도에서 배제하는 것이 홍콩 권리 장정과 기본법에 따른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그 여부와 함께 홍콩에서 동성 커플의 결혼이 허용되지 않고 동성 결혼과 같은 법적 인정을 위한 대체 수단이 없었을 때 이것이 사생활권 또는 평등권을 침해한 경우와 외국의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했는지 등의 근거를 파악했습니다. 1991년 동성 성행위가 합법화됐지만 홍콩에는 고용차별, 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 혐오 표현 등으로부터 LGBTQ 커뮤니티를 보호할 법률이 없었습니다. 2023년 조사에 따르면요. 홍콩인의 60%가 LGBTQ 커뮤니티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동성 결혼은 여전히 불법입니다. 정부의 거듭된 항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해외에서 결혼했거나 동성과 동거를 한 이들에게 세금, 배우자 비자, 공공주택 측면에서 일부 인정을 허용했습니다. 두 번째 띵동은 생활 동반자 법과 그 너머의 가족 구성권을 실천하고 상상하는 사람들의 공론장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2023년 9월 22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시 마포구 환일길 13 강북 노동자 복지관 5층 강당에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가족 구성권 연구소의 김순남님의 기조 발언, 기존 가족 너머에서 사회 연대의 장을 모색하는 퀘어 가족 정치를 시작으로 다음과 같이 총 7가지의 발제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청소년 인권운동연대 지음의 빈둥님의 생활 동반자 법과 어린이 청소년의 가족 구성권. 두 번째는 민달팽이 유니온 김경선님의 주거 정책에서 호명되지 않는 존재들. 나눔과 나눔 박진홍님의 애도할 권리와 애도받을 권리를 위한 친밀한 관계의 범위. 성별 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의 도기님의 트랜스젠더 퀴어의 삶, 가족 구성권. 한국 게이 인권운동단체 친구 사이 터울님의 성소수자의 돌봄 신청을 통한 삶, 관계의 재정의. 안산 공동체 미디어 정혜실님의 가족 결합권 보장 없는 10년의 이주 노동자 체류와 공동체. 장애 여성 공감 이진희님의 장애 여성의 돌봄과 탈시설 그리고 가족 구성권. 총 7가지 발제가 진행됩니다. 해당 행사에서는요. 문자 통역과 수어 통역이 진행될 예정이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행사 참가비는 자율 후원으로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언니들은 가족구성권 연구소 SNS와 홈페이지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번 3주짜리 띵동 여기까지. 다음에도 좋은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언니들, 너만 모르는 이야기의 루나입니다. 언니들은 운명의 상대를 믿으시나요? 처음 사랑이 찾았을 땐 그 사람이 내 운명의 상대라는 것을 알 수 있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요. 대부분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인생 경험으로 끝나거나 드물게는 결혼으로 이어지죠. 흔히 우리는 곁에 있는 연인이 또는 앞으로 만날 사람이 얼마나 나랑 잘 맞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함과 적당한 자극을 통해서 서로의 관계를 알아간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작은 싸움도 없이 잔잔한 관계는 설레임이 없기 때문에 나의 짝이 아닌 건가 싶은 마음에 다른 사람 만나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운명의 상대는 드라마나 영화처럼 큰 충격을 주는 사람이 아니며 늘 설레임이 있는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천천히 언니의 인생에 하루에 스며든 사람이라 눈치를 채지 못한 사이에 언니의 곁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니의 인생에도 운명의 상대가 찾아오길 바래요. 아, 이미 언니의 하루에 스며드는 려주파가 언니의 운명의 상대일지도? 그럼 오늘 방송도 재밌게 들어주세요. 키어라디오 L 양정점은 무지개처럼 다양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주차별 고정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DJ 작가 엔지니어 루나와 게스트 3시가 함께하는 3차 방송 너만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언니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요. 같이 들어요. L 양양점. 와, 이런 곳이 있었어요? 진짜 재밌겠다. 언니, 혹시 시간 언제 가능하세요? 네? 언니, 너무 음주가만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쪽에도 다양한 곳이 있다고요. 아,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이쪽엔 뭐가 있나요? 제가 생각하는 곳 말고도 다양한 곳이 있다면 청취자 언니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키어라면 알고 있으면 좋은 정보와 이야기를 해볼까요? 키어 인사이드. 네, 언니들 안녕하세요. 키어 인사이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달에 못 왔던 세신님이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세신 너무 보고 싶었고요. 저도요. 저 네. 너무 아쉬웠어요. 그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9월 이야기로 주제를 갖고 와봤습니다. 어떤 건가요? 키어는 사람을 어떻게 만나나요? 가 오늘의 주제인데요. 네. 일단은 키어는 그 개체수가 적다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네. 근데 개체수가 그렇게 적은 편이 아니에요, 저희가. 맞아요. 꽤 많고. 그런데 숨어있죠. 그쵸, 숨어 있어서 안 보이는 것 뿐인데, 이상하게 비키어 분들은, 키어는 적으니까, 너 어떡하면 좋아? 키어가 적은데, 너 어떻게 사람을 만나려고 그래? 너 그러다가 나중에 늙어서 혼자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는 실버타운을 만들려고 맞아요. 늘 사람들 계획하고 있는 정도로 사람이 진짜 많고요. 네. 근데 그 와중에서도 키어들 사이에서도 이젠 어떻게 하면 사람 만날 수 있을까가 매번 고민이긴 한데 그래서 오늘의 9월의 주제로 키어는 어떻게 사람 만나는지에 대해서 갖고 와봤습니다. 약간 제 얘기 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분명히 저번 주에 못 봤는데 네. 제 얘기를 왜 여기다 갖다 놓으셨지? 약간 진짜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또 그런데도 촉이 또 많아가지고 너무 소름 돋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제일 크게는 어플이 있긴 한데 어플 전에 어플은 아무래도 다운받아야 되고 이제 인증도 받아야 되니까 좀 쉬운 방법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에센스를 갖고 와봤는데요. 네. 그 별땡이랑 그쵸. 인별이랑 그쵸. 그 짹짹이 이렇게 두 개가 일단은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인별은 잘 안 하고 그 짹짹이라는 사람인데 혹시 세신님도 짹짹이 하시나요? 네, 저도 짹짹이 하죠. 왜 눈이 왜 흔들리시죠? 아니, 해요. 요즘 룬팅을 좀 하긴 하는데 그래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짹짹이를 위주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SNS로 얘기를 할게요. 네. 저는 SNS에서 사람을 많이 만나는 편인데 그 이유가 일단은 본인의 일상생활을 많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어떠한 이제 이슈가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뭔가 리트윗을 하는 아니면 마음을 찍는 걸 이제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군. 나랑 좀 비슷한 사람이군 하는 게 있으면 이제 친밀감으로 먼저 시작을 해요. 일단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이제 마음을 찍고 그 사람 거 이제 리트윗을 해드리고 네. 가끔씩 이제 돌아오지 않는 소리처럼 그분께 이제 리플을 달죠. 아, 리플이 어떤 건가요? 댓글이죠. 아, 네네. 댓글을 다는데 이제 가끔씩 그렇게 제가 달다 보면 그분께서 이제 저한테 다시 답변을 하실 때에는 친해지는 느낌이 이제 혼자 들면서 내적 친밀감을 이제 쌓기 시작하죠. 네. 그렇게 하면서 있다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그분이 아시는 분들이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그쵸, 그쵸. 약간 중간 약간 그 통역한 사람들처럼 네. 계신데 이제 그분들이 뭔가 모임을 만드시면 그 모임에 나가기도 하죠. 나가면서 그런 모임이 있어요? 한 번씩? 가끔씩 그 소규모로 뭐 자기 어디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저 홍대에 있는데 혹시 같이 밥 드실 분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나가면 저는 그분이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면 바로 나가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저는 알게 모르게 이제 쌓아놓습니다. 왜냐면 눈에 보여야지 이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저는 알게 모르게 이제 뒤에서 좀 공략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만나는 걸 저희가 오프라고 하죠. 그쵸, 오프라인 그쵸. 만남에서 오프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이제 오프를 하면서 그분과 이제 실제로 얼굴을 마주하면서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때는 가능한 이제 다정하게 친절하게 친근하게. 말하려고, 친근하게 말하려고 하고 있고, 뭐 그렇게 오프를 했을 때 저에 대해서 좋은 이제 인상이 있으시면 뭐 온라인 상에서도 좀 더 저에게 말을 많이 걸어주시고 그럼 저도 또 그분이 좀 좋아하시는 거 또 몇 개 또 알게 되면서 다음번에 한 번 더 만날까요? 해서 또 만나고 이런 식으로 좀 친밀감을 좀 쌓아가는 것 같습니다. 좋은 꿀팁인 것 같네요. 저는 그런 약간 모임 만나자는 그런 얘기가 네. 없어가지고 그래서 다가가고는 싶은데 어떻게 말을 걸어야 되고 친해져야 되는지를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반대로 세신님은 누군가랑 만나자는 약속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실까요? 네. 이쪽 친구들이랑 만나자고 할 때 혹시 언제 시간 되는 날 있는지 물어보고 언제 된다고 하면은 어디서 만날 건지 언제 몇 시에 만날 건지 이런 거를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디서 뭐 하면서 놀 건지 이런 거 얘기하고. 근데 그 친구가 아는 사람인 거죠? 한번 오프를 해본 사람인 거죠? 그러면 처음 만난 사람하고는 안 만나세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랑도 하는데 이제 언제 괜찮으세요? 약간 이쪽 친구랑은 좀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요. 언제가 괜찮으신지 혹시 뭐 좋아하는 음식이나 뭐 싫어하시는 거나 뭐 못 먹거나 싫어하는 것들 꺼려하시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런 거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그거를 토대로 이렇게 해서 계속 여쭤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좀 맞춰서 중요한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조심스러우니까 처음 만나는데 내 입장만 고수해서 이렇게 가면은 그 사람은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싫어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말을 못 할 수도 있고. 그쵸. 처음 만났는데 누가 욕을 하겠어요? 저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도 싫은 건 확실하게 싫다 얘기하는 사람이라서. 네. 근데 저의 입장에서 얘기를 했을 때는 뭐 당연히 이 사람이 싫어하는 거 얘기하겠지라고 하면 그거는 세신님 말하는 것처럼 뭐 첫 만남에 아니면 뭐 두세 번째라든가
그렇게 초면에 싫다고 얘기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건 사실이긴 한 것 같긴 해요. 근데 또 내가 물어봐도 확실하게 얘기 안 하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눈치가 솔직히 저는 없는 편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네. 이쪽 활동하기 전에는. 네. 근데 제가 생각보다 눈치가 엄청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도 이렇게 눈치껏 이렇게. yes. 갖고 와봤는데, 네. 저는 그래서 그 SNS에서 사람을 만나는 경우에는 가능한 그분의 그 올라와 있는 업로드 그 데이터라고 해야 되나요? 데이터를 이제 수집해가지고, 네. 이분이 여기에 관심이 있고, 이걸 먹고 싶어 했고, 뭐 이런 거를 드리면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네. 그럼 이제 만나는 것도 이제 그분한테 먼저 물어봐요. 저는 이쪽이 편한데 어느 쪽에서 오시냐 얘기를 이제 하실 거 아니에요. 대충 그쵸. 다들 대충 얘기해요. 뭐 맞아요. 엄청 자세하게 뭐 저는 뭐 광명에서 옵니다라던가 뭐 저는 마포구에 삽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시니까 뭐 대충 뭐 저는 남부에서 와요. 이런 게 얘기한다거나 그렇게 얘기하시면 경기도 쪽에서 와요. 약간 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얘기하고. 하시니까 그럼 제가 오히려 먼저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혹시 사당이나 뭐 강남이나 이런 데 괜찮으시냐면 그쪽은 이제 또 경기도 분들 많이 오시니까 맞아요. 그냥 사당 뭐 강남 뭐 이쪽 많이 여쭤보는 것 같고 아니면 뭐 약간 그 서울 북부나 뭐 경기도 북부 쪽에서 오신다 이러면 뭐 그 위에 있는 뭐 건대라든가 뭐 용산이라든가 네. 아니면 혹시 홍대 괜찮으시냐 물어보는 것도 있고 좀 더 올라가면 뭐 망원 쪽 맞아요. 이쪽으로 가시는 것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먼저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이 대략적으로 여기까지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맛집을 이제 찾죠. 맛집을 찾고 중요하죠. 그것도 이제 그분이 이제 올려주신 것들 중에 이거 좀 관심 있을 것 같다 싶은 게 이제 있으면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그분한테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죠. 여기 찾아놨는데 혹시 드시고 싶은 거 있냐 얘기하고 뭐 이거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제 그쪽으로 가는데 이제 갈 때에도 만날 때에도 그냥 만나지는 않고 그분이 좋아하실 것 같은 캐릭터나 뭔가 물건 필요하신 물건을 하나 정도는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와, 완전 센스 있는데요. 근데 이게 센스 있다고 얘기를 하면 너무 감사한 게 네. 그게 이게 친구 만나는 거거든요. 애인 만나는 게 아니고. 네. 근데 저는 당연시 이제 친한 친구로 만들고 싶으니까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건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약간 플로팅하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쵸. 근데 저는 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더 많이 해주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게 제 베이스예요. 네. 왜냐면 제가 사람 만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생각보다 제가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람을 만나기까지 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에너지를 좀 많이 쏘는 편이라서 제 기준에서는 그래도 시간과 정성과 노력으로 나왔는데 그래도 이분 약간 오늘 말고 나를 또 보실 일이 없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도 나오셨을 때 좀 좋은 추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편안함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게 뭐 어느 부분에서는 제가 그분을 꼬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네. 저는 그 중도를 찾는 게 저의 숙제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오해할 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보통이라 해야 되나?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이 오프를 할 때 뭘 챙겨가거나 그 사람을 위해서 챙겨가거나 이런 것보다는 시간 안에 그냥 맞춰서 만나는 걸 좀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나 이런 거를 이렇게 가져왔다 하면은 좀 그렇게 오해는 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제가 맨 처음에 그 낯선 사람을 만났던 날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많이 나아진 거예요. 제가 꽃을 좋아해가지고 네. 그 처음 만나시는 분들 자리에 갔을 때 예쁜 꽃을 하나 정도는 사갔어요. 네.
근데 그게 생각보다 엄청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할 줄 몰랐거든요. 네. 그냥 이렇게 가는 길에, 만나러 가는 길에 요즘에 꽃집 많잖아요. 그쵸. 예전에도 많았고. 네. 꽃이 예쁘잖아요. 꽃이 예쁘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알레르기 있는지 물어보고 이제 사갔는데 그게 약간 이 사람 나한테 뭐 하는 거지? 라는 식으로 받아들이시니까 오히려 저의 입장에서는 제 기준에서는 제가 또 당황스러운 거예요.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고 네. 그냥 내가 꽃을 좋아하고 그분한테 잘 어울릴 것 같고 이거 너무 예쁘고 오늘 해서 그냥 좋은 꽃 하나 드린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좋은 말씀 드린다라는 식으로 한 건데 네. 이게 뭔가 약간 이 사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부담스러운 사람이다라던가 약간 나는 그냥 의미 부여되는 줄 알고 나는 그냥 친구 그냥 지인을 만들려고 나온 건데 뭐야 이 사람은 나를 약간 애인으로 하려고 하는 건가라고 부담을 가지시니까 몰랐거든요. 몰랐다가 한번 제가 이제 친한 친구들한테도 꽃 선물을 가끔씩 해요. 네. 애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가 나온 거죠. 내가 얼마 전에 그 SNS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제 꽃을 가져갔는데 그분이 뭔가 나를 그때부터 뭔가 나랑 얘기를 안 하셔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친구들한테. 네. 그랬더니 친구들이 근데 우리는 루나의 친구라서 루나가 왜 그런지 아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너의 의도를 오해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나는 그냥 예쁜 꽃을 주고 싶었던 것뿐이었는데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 물건을 좀 많이 가져가기는 해요. 내 것도 엄청 비싸거나 네. 뭐 구하기 어려운 한정판 뭐 이런 거 또 가끔씩 갖고 가긴 하는구나. 진짜요? 그 비싼 거 정도면 말고 한정판 같은 거. 아니, 저는 제가 한정판을 좋아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분이 어떤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좋아하세요. 네. 근데 제가 가끔씩 일본을 간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럼 그때 사오는 거예요. 일본서밖에 안 파는 거니까 네. 얼마나 희귀하겠어요. 물론 그분이 갖고 계실 수 있겠죠. 네. 하지만 그냥 여행 중에 그분이 생각이 났고 그냥 사오고 싶어서 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집에 몇 개가 쌓여 있긴 해요. 그 정도면 근데 플러팅 약간 프로포즈 느낌인데요. 근데 저는 네. 그러니까 이게 그건 것 같아요. 저의 애인이 돼본 사람과 저의 찐친이 되어보지 않은 사람 외에는 제가 이게 기본 전제인 걸 모르는 것 같고 근데 제가 뭐 한 3, 40년 이제 살면서 많이 이제 근 60이 되어가면서 느꼈던 거는 네. 생각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들 중에서 나 같은 사람들은 없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요즘 많이 해요. 나는 이게 과한 게 아닌데 이게 평균치로 봤을 때는 많이 과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요새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좀 자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제가 친해지고 싶어서 만나는 사람들인데 당연시 저는 숫자를 못 외워요. 숫자랑 이름을 못 외우는데 네.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는 데이터는 빠삭하게 기억하거든요. 그런 능력이 있으시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다 보면 생각이 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을 늘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뭐 엄청 예쁜 파란 색깔 무슨 뭐 목도리가 있어요. 그럼 갑자기 A님이 파란 색깔 좋아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곧 겨울이니까 파란색 목도리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연상이 되시는 네네네 연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분들은 당연히 저에게 그렇게 각인을 시켜 놓으세요. 네. 왜냐면 본인이 업로드하는 거에 그렇게 파란색 되어 있으면 얘는 파란 색깔을 좋아하는구나 당연히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겨울이고 뭐 이제 추워지고 근데 그분이 파란 색깔을 좋아하셨는데 이런 파란색을 좋아했던 것 같은데 그럼 이거 나중에 사서 선물로 드려야겠다 이렇게 그냥 연상이 되는 건데 내가 그걸 딱 드리면 뭔가 이 사람은 막 360일 날 생각하나 봐 이렇게 받아들이시니까 좀 당황스럽긴 하죠. 네. 그거 이제 그 앞뒤 다 자르고 이제 그
과정 없이 결과만 보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구구절절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365일 당신이 생각하는 건 아닌데 그냥 내가 오늘 뭐 상수 바닥을 막 걸어 다니다가 갑자기 이 목도리를 봤는데 당신이 몇 월 며칠에 뭘 올렸던 그 파란 색깔이 생각이 나면서 갑자기 당신이 기억이 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더 웃기잖아요. 네, 그 정도면 약간 스토킹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냥 들으면서 네. 아 이거 파란 색깔 좋아하신다고 본 것 같아서 이거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어요. 이 정도면 얘기를 하는 건데 네. 뭐 어느 정도까지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되냐고. 그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저는 네.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 정말 찐친들 빼고서는 그냥 하고 싶은 걸 그냥 참고 있어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허벅지 이렇게 찔러가면서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사람들이 사회성을 배운다고 하잖아요. 네. 저는 그런 사회성을 배우고 있어요. 어디까지 하면 안 되는지. 를 배우고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제 친구들은 제가 뭘 해도 그렇게 오해하는 애들이 없어가지고 그냥 주면 그냥 주겠거니 받으면 받는 거지 뭐 내가 생각났다 갑자기 연락하면 그냥 생각이 났겠거니 이런 정도거든요. 그냥 제가 평소에 그렇게 다정한 성격은 아니고 그냥 무심한 성격이에요. 제가. 네. 근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만 다정하게 구는 거거든요. 네. 이걸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아. 저 루나라는 애가 얼마나 무심하고 얼마나 매정하고 그런지 알기 때문에 네. 그렇게 제가 다정하게 남들보다 다정하게 굴고 뭔가 잘 챙겨주는 거에 대해서 드디어 내가 뭔가 루나의 친구가 됐구나를 느끼는 거에서 끝나는 것 같아요. 걔네들은. 네, 그래서 제 친구들 매우 사랑하고요. 네. 앞으로 이렇게. 네. 네.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 낯선 분들에게는 가능한 그냥 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라도 저를 나중에 보게 될 분들 중에서 이 사람이 뭔가 과하게 한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저에게 DM을 날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갑자기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네. 어쨌든 간에 SNS에서는 사람을 많이 만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제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 사이에 있는 분께서 뭔가 자리를 마련하면 나가는 편이에요. 왜냐면 저는 그런 텍스트로는 사람을 만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동감해요. 네. 그러한 점에서 저는 어플이 안 맞아요. 갑자기 널뛰죠? 저도 약간, 네. 푼 채팅을 하면은 좀, 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약간 항상 반복되는 것 같아요. 질문들이 오늘은 뭐 드셨어요? 네. 오늘은 오늘 뭐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따 뭐 하세요? 맞아요. 약간 그런 거 계속 반복을 하게 되니까 차라리 이렇게 전화나 네.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먼저 얘기는 하거든요. 그 텍스트로 네. 얘기하는 게 좀 불편해가지고. 저는 이제 갑자기 어플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제가 어플에 안 맞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사진을 그렇게 필요로 해요. 사진을. 맞아요. 근데 어느 부분에서는 이해를 하기는 해요. 저희가 아우팅이 어쨌든 간에 좀 두려운 존재들이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어플이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 강력하게 사람을 이렇게 골라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플 중에서도 남성분들도 들어오시기도 하고 네. 왜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들어오시고 네. 그 어플의 쓰임을 약간 다르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하게 알기 전까지는 다들 거리를 두시죠. 맞아요.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전화를 한다거나 뭐 사진을 교환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사진을 교환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전화 통화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네. 왜냐면 텍스트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나는 그 사람이 낯선 사람이고 그죠. 그리고 그 텍스트가 그런 식이잖아요. 아까 세진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하루 뭐 했냐, 뭐 점심 때 뭐 드시냐, 저녁 때 뭐 하시냐, 뭐 취미가 무엇이냐, 뭐 주말에 뭐 하냐, 평일에 뭐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네.
그건 솔직히 애인하고 할 수 있는 얘기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 네. 저는 친구랑도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아, 근데 내가 친구도 애인도 아닌 사람하고 그렇게 다정하게 몇 날 며칠을 연락한다? 저는 못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그 어플에서 사람을 만약에 이렇게 만난다고 해도 텍스트로 오래 가진 않아요. 오래 가진 않고 그냥 당장 이번 주에 만납시다 이렇게 저는 근데 끝내거든요. 아, 네. 왜냐면 어차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아무리 텍스트로 좋았다고 한들 실제로 보고 나서 얼굴 보고 그렇잖아요? 그쵸. 이하생략. 이하생략. 근데 이거는 제가 네. 제가 늘 그렇게 당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울분이 있어요. 아, 저는 그러니까 솔직히 말도 잘하고 네. 텍스트도 잘 쓰는 사람이긴 해요. 그쵸, 그쵸.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들이 나를 보면 왜 그럴까? 제가 약간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 게 있나 봐요. 저만 그래요? 보면 네. 그 텍스트 상에서 온라인 상에서 엄청 다정했던 사람들이 네. 제 얼굴만 보면 그렇게 무례하고 아, 인간성이 사라지고 하니까 아. 저는 그래서 어플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이 사람하고 몇 날 며칠 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얘기를 했다고 한들 어차피 내 얼굴이랑 나 실제로 보고서는 그렇게 변할 사람들이 많다고 저는 네. 그런 편견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플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러한 점에서 SNS는 똑같은 익명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나의 뭐 생각이나 내가 어떻게 살아오는지라든가 그런 걸 좀 오랜 시간을 들여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네. 어플은 그놈의 그 쪽지 빨리 하라고 막 얘기하고 맞아요. 막 몇 시간 만에 연락하면 이미 삭제되어 있고 하니까 맞아요. 내가 아무리 연락을 해도 이 사람은 나를 뭔가 간보는 듯한 느낌 들고 저는 저를 평가하고 간보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네. 나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사람을. 근데 그 얘기하는 게 내가 간보는 건가? 어쨌든 간에. 네. 그게 너무 싫기 때문에 저는 어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플을 많이 하긴 하죠. 그쵸. 뭐 레즈도 그렇고 게이도 그렇고 바이도 그렇고 트랜스젠더 분들도 그렇고 모든 젠더, 모든 퀴어 분들께서 네. 네, 다 어플을 많이 하시긴 하죠. 왜냐면 제가 말은 뭐 싫다 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뭐 이성적으로 따져봤을 때 현실적으로 SNS보다는 어플에서 사람들이 더 많이 있긴 하고요. 네. 좀 일회성이 있긴 한데 그래도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거는 어플이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꽤 저도 네. 많이 만났거든요. 그리고 그 어플에는 일단 지역이라든가 나이라든가 갑자기 생각났다. 그리고 어플에 그 자기소개 올리잖아요. 네. 전 그게 싫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제 친구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인데 저는 네. 그런 식으로 어플이라든가 그리고 제가 또 나중에 얘기를 할까 말 고민하긴 했는데 사이트라든가 카페라든가 네네네. 그런데 자기소개 같은 거 올리고 사람 구할 때 그 구구절절 글 쓰잖아요. 네. 저 그게 너무 약간 이력서 쓰는 것 같아요. 이력서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지? 내가 수산물 시장에 나와 있는 생선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나는 얼마고 난 몇 등급이고 나는 뭐 무슨 뭐 남해에서 왔고 네. 뭐 내 이름을 알려줄 수 없지만 나는 일단은 고등어 계열이고 그리고 나는 네. 뭐 나는 오늘 아침 뭐 7시에 잡혀가지고 매우 싱싱하고 네. 뭐 생긴 거는 아직까지는 은빛이 나지 않지만 내가 나를 뭐 불에 구운다면 맛있어질 거야. 네. 나는 최고의 맛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나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나를 겟해.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네. 근데 네. 다들 이거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거 대본에 없는 겁니다. 진짜 날 그대로 얘기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의 약간 등급 맞는 듯한 느낌? 그래서 저는 제가 그렇게까지 등급이 낮다 생각하지 않는데 저를 보는 분들이 저를 너무 등급을 낮게 평가하고 나를 그렇게 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좀 괜찮아지긴 했어요. 어플을 안 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한참 어플 했을 때는 자괴감이 엄청 심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서 사람을 만나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사람을 만나야 되나 싶은 생각 들고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 거 많이 하잖아. 내적으로 괜찮으신 분들 원해요. 저는 외적으로 보지 않지만 내적인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 개 얘기하시고 네. 자기 관리 잘하시는 분 좋아해요. 라든가. 맞아요. 근데 그놈의 자기 관리 대체 뭘까 생각했을 때 저는 솔직히 자기 관리라는 거는 건강하고
뭐 자기 일 열심히 하고 네. 남들 잘 챙기고 내 인맥이라든가 내 경제력 내가 잘 챙기면 그게 자기 관리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네. 그들이 생각하는 자기 관리하는 것은 몸매가 어쩌고 솔직히 얼굴이 어쩌고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외적인 거를 보면서 근데 그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맞아요.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이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뭐 자기 관리 잘하시는 분들끼리 잘 만나시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건 뭐 솔직히 있으니까 그렇게 쓰시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일단 자기 관리 얘기하는 그 순간부터 저는 그 사람이 아웃이거든요. 도대체 뭐해? 저도. 그러면 자기 관리가 왜? 저는 제가 자기 관리가 아직 안 돼서 자기 관리 되고 나서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자기 관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자기 관리가 안 된 사람들은요. 말만 꺼내면 욕질하고 자기 비하하시고 자기를 떠나서 남들 깎아내리고 근데 내가 하는 게 깎아내린 것 같긴 한데 뭐 어쩌요? 저는 자기 관리 못해요.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남들을 비아냥거리고 남들을 깎아내고 비하하고 비아냥거리고 나를 치켜 올리는데 자기는 가진 거 없는데 괜히 뭔가 많아 보이는 것처럼 으스대는 사람, 욕하는 사람 저는 그게 자기 관리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예쁘다고 하는 사람들, 멋있다고 하는 사람들 치고서요. 저는 내면이 잘 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동감해요. 진짜로. 예쁘고 잘생기고 잘 꾸미고 뭐 멋있다라는 사람들 뭐 인베라든가 뭐 짹짹이라든가 뭐 여러 SNS에서 뭐 사이트에서 보여지는 그런 아름답고 잘생기신 분들 중에서 저는 입 열어서 깨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뭐 그래요. 뭐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저희 언니들은 아니겠지만 다양한 분들께서 그놈의 그 면상이 좋으셔가지고 그 얼굴을 이제 뜯어먹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뭐 그렇게 해서 뭐 얼마나 가시겠나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 내면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애들이 뭘 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얘기하는 저도 내면이 되어있지 않겠죠? 뭐 어떡하겠어요? 저 내면 안 되어 있어요. 저도 이제 주변에서 이제 지인 중에 그런 분을 봤거든요. 이제 얼굴만 보고 이렇게 만나다가 계속 이제 싸우고 뭐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고 이거를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발 주변에서 제발 그 사람 만나지 마라. 제발 잘생겨도 제발 좀 내면 좀 괜찮은 사람 만나라. 네, 그런 사람들을 못 만나요. 그런 내면이 괜찮은 사람들을 못 만나요. 늘 얼굴을 보시죠. 맞아요. 이제는 조금은 내려놓은 것 같더라고요. 조금은. 그렇게 견뎌서 한 마흔쯤 되시면 느끼실 수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분들은 40이 되든 50이 돼도 똑같아요. 다시 회귀를 하세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저도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긴 했거든요. 그 얼굴 보고 사귀시는 분들.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명언이 있어요. 띵언이. 하나도 잘생기고 예쁜 애들 보면 기분이 좋아진대요. 그쵸. 이거 진짜 띵언이었어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보면은 화가 풀린다고. 근데 이제 그 흔히 얘기해서 그 외모 중시 하시는 분들 그래 맞죠? 한국어 약간 어렵네요. 외국 그러니까 외모 지상주의. 그래요. 외모 지상주의 분들께서 그 얘기 제일 많이 하세요. 싸우거나 짜증냈을 때 얼굴이 내 취향이 아니면 화가 난대요. 근데 얼굴이 내 취향이면 화를 내도 예쁘고 울어도 예쁘고 짜증을 내도 예쁘고 그래서 기분이 풀린대요. 저는 솔직히 그것도 하나의 증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차마 그 단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칠 수 없는 증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분들은 나중에 본인이 코드게 당하셔도 뭐 얼굴은 좀 내려놓고 이 말도 진짜 웃긴다. 갑자기 생각하니까 얼굴은 좀 내려놓고 좀 내면이 좀 튼실한 사람 만나야지라고 얘기하시지만 결국에 그런 사람을 만나도 본인이 다시 회귀하세요. 그 증상으로.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지 나아질 수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그런 분들끼리 만나시면 다행이긴 한데 네. 이거 방송 들으면 나중에 정날 것 같긴 한데 네. 외모 지상주의 치고 잘생긴 예쁜 애들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가요? 네,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네 거울을 보라고. 네. 맞아요. 약간 자기의 그 못난 것들을 좀 커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네. 약간. 근데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냥 잔인하게 얘기하면 저도 그래요. 거울을 봐라. 네 수준을 네가 알라. 그렇죠. 라고 얘기하는데 본인 수준을 이해를 못 하시죠. 그래서 늘 상위 계층을 찾아다니시긴 하는데 제발 여러분 현실을 좀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실 파악하면 이제 괴리감이 많이 와서 그렇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왜 잘생기고 예쁜 애들한테 사람들이 이렇게 시달릴까 했을 때 네. 그들도 거울을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본인이 본인의 외모에 관심이 있고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 꼴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나랑 네. 비슷한 계층이 아닌 것 같은데 나랑 비슷한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너를 사귀어준다 이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대하는 거지. 저는 그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쵸. 그들이 그렇게 애인이라고 자칭하는 분들께 그렇게 막대할 수는 없다 생각하거든요. 네. 네. 뭐 그들의 말은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왜냐면 저는 그들과 상대를 하지 않거든요. 네. 네. 어쨌든 간에 네. 뭐 어떻게 사람 만나나요? 갑자기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죠. 어쨌든 어플이 있고 잠깐 지나갔은 얘기였지만 그 사이트가 있고 그리고 SNS 이렇게 세 개가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숨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벽장이신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벽장이란 말도 좀 어려우시려나?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포털 사이트에 치시면 돼요. 레즈비언을 치시던지 게이를 치시던지 뭐 바이를 치시던지 트랜스젠더를 치시던지 하면 나와요. 그러면 일단 그 사이트부터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얘기하는 사이트라고 얘기하는 홈페이지들은 가입 기간이 있어요. 가입 기간이 있어서 아마 지금은 가입하기 어려우실 것 같고 좀 주기적으로 사람을 많이 받는 거는 일단 포털 사이트의 카페가 제일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카페에서는 활동을 안 해보기도 했고 네. 그놈의 그 가입 기간 때마다 바빠가지고 뭔가를 못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가입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들이. 그렇구나. 네, 저는 그래서. 포털 사이트 이쪽을 한 번도 안 해보고 모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디로 어떻게 접속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숨죽여서 잘 다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보다 잘 다니신다. 언니들도 잘 찾아보시면 나을 것 같고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모르겠다 싶으면 일단 SNS에 레슈파를 치시면 맞아요. 레슈퍼가 나옵니다, 언니들. 그리고 레슈파를 타고 가다 보면 제가 있고요. 여러 가지 활동가들이 같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먼저 이제 팔로우를 하시고 DM을 날리세요. 일단 저에겐 DM을 날리시고요. 저는 DM 좋아해요. 저는 DM, 그러니까 물론 언니께서 본인의 그 계정을 너무 이상하게 만드시면 제가 좀 거부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적당히 그냥 퀴어인 걸 알 정도만 해놓으시면 제가 언제든지 고민 상담을 들어드릴 수 있으니까 정 모르시겠으면 레스파를 치시고 루나를 치시면 제가 나옵니다. 하고 나오니까요. 저에게 언제든지 얘기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레즈파에 많이 이렇게 DM 보내주세요. 네, 그래서 일단은 9월에 Q&A 사든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코너로 돌아올게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퀴어들의 이야기.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다들 어떻게 생각해요? 일을 하며 생긴 다양한 주제와 에피소드로 청취자 언니들과 이야기와 공감하는 코너 퀴어는 업무 중. 네,
언니들. 두 번째 코너 퀴어는 업무 중에 돌아왔습니다. 9월의 주제도 핫하게 갖고 와봤는데요. 일단은 사연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루나님. 혹시 주량 늘리는 법 아시나요? 저는 술을 못해서 매번 술자리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뭔 놈의 술들을 이렇게 마시는지 저러다 위장 뚫리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회식 가자고 하면 스트레스부터 받는 것 같아요. 사회생활이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난다고 하지만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못 마신 술을 마시면 저의 건강이 안 좋아지고 그 다음날 숙취 때문에 고생한 건 저잖아요. 흑흑 도와주세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9월의 주제는 술이 아니면 모일 수 없나요?입니다. 네, 일단은 그 사회생활도 그렇지만 퀴어들끼리도 술을 온팡지게 드시죠. 맞아요. 뭔 놈의 술을 이렇게 잘 드시는지. 엄청 잘 드세요. 잘 진짜. 드시고 그 아까 이제 일 코너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오프를 한다거나 그쵸. 그리고 뭐 번개를 한다거나 뭐 하여튼 두 사람 이상이 만나면 꼭 술을 마시게 되더라고요. 네, 약간 루트처럼. 네네네네. 왜 그렇게 그런지 되는 것 모르겠어요. 술을 안 마시고도 만날 수 있는데. 네. 처음이라서 좀 긴장이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긴장을 풀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저는 그 주관이 있거든요. 술을 마시지 않으면 얘기 못할 것은 술을 마셔도 얘기하면 안 돼요. 실수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술의 힘을 빌어서 뭘 한다. 그러니까 저는 제일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술을 마시고 술게임에 뭐 한다. 술김에 고백했다, 술김에 뭐 손잡았다, 술김에 뽀뽀했다, 술김에 키스했다가 제일 싫어요. 제 얘기입니다. 왜냐면 술 마시고 실수를 진짜 많이 해요. 그쵸, 근데 그쵸. 문제는 그 가끔씩 술김에 뭐 했다 얘기하면서 자기의 그런 과오를 약간 없는 취급하시는 분들도 있고 내가 술 마셔서 그랬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술이 없으면 얘기 못할 것은 술을 마셔도 얘기하면 안 돼요. 네, 그쵸. 말했다가 자기의 안 좋은 거를 술김에 그쵸. 얘기를 했는데, 그 상대방은 싫다. 이렇게 하면 이제 쫑나는 거잖아요. 그쵸. 저 고급 단어네요. 쫑나죠. 네. 그래서 네. 오늘의 어쨌든 주제는 술이 아니면 모일 수 없나요이기 때문에 일단 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혹시 세시님 네. 술 때문에 고생하신 일이 있을까요? 약간 에피소드 있으실지? 네, 저는 대학생 때 네. 이제 MT를 갔는데 그 주변에 그 복학 선배들이랑 저랑 이제 그 MT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술을 마시는데 옆에서 막 술을 빨리 먹이는 거예요. 빨리 먹이고 거기다가 이제 복학 선배들도 같이 술 마시자. 셋이야 같이 술 마시자. 그래서 또 마시고 또 거기다가 교수님까지 오셔가지고 교수님이랑 또 한 잔 이렇게 다들 한 잔 하고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주량을 그때 처음 알게 됐는데 이제 알게 됐어요. 네. 처음 마시는 거였구나. 처음 마시는 건 아니었는데 엄청 그러니까 끝까지 마신 게. 네, 끝까지 마신 게 그날이었는데 네. 3병 반을 소주 한 병을 5분 만에 마시고 너무 심한데. 그리고 그 뒤로부터 계속 다른 사람들이랑 마시고 하다 보니까 3병 반을 마신 거예요. 속이 다 뒤집어져가지고. 당연히 뒤집어지죠. 그 다음 날이 네. 또 아침 9시 수업이었거든요. 근데 또 네. 거기가 숙소였어요. 이렇게 빌린 펜션이었는데 다음 날 택시 타고 이렇게 가서 그 수업 듣다가 화장실을 한 5번 갔어요. 그거 진짜 힘들 텐데. 네, 그래서 네. 끝나고 교수님이 다른 교수님이셨어요. 네. 다른 교수님이 세시야 너 괜찮니? 괜찮니라도 네. 말씀하셨어요. 네, 다행이네요. 화장실 너 나가도 아니고. 화장실 막 여러 번 가던데 속 괜찮니? 네. 무슨 일 있었니? 이렇게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그 뒤로
그 소주 안 먹어야지 이래놓고 그 뒤로도 좀 먹었죠. 또 마시죠. 네.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네. 그래도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소주는 거의 쳐다도 안 보긴 해요. 안 보고 이제 네. 뭐 맥주나 뭐 칵테일이나 네. 뭐 아니면은 뭐 와인이나 이런 쪽으로 조금 근데 사람이 고개를 돌렸어요. 그 주종이 문제가 아니고요. 양이 문제거든요. 그쵸. 근데 세신이도 꽤 잘 드시잖아요. 그런가요? 네, 세신이도 생각보다 꽤 잘 드시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직 본인에게 확 맞는 주종을 못 만난 것 뿐인 것 같고, 일단 소주는 아니다. 그거 맞는 것 같고, 네. 그 외에는 이제 본인이 맞는 주종이 언젠간 생겨요. 이제 그걸 이제 얼마나 먹냐가 이제 앞으로 세진님의 간에 문제가 된다는 것. 네.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약간 맥주가 좀 잘 받긴 한 것 같아요. 그 맥주 마시면 취하진 않거든요. 계속 화장실만 가지. 그러면 맥주가 맞는 거예요. 아. 왜냐면 발효주 안 먹는 사람은 진짜 많거든요. 아, 진짜요? 네, 발효주 안 맞는 사람은 소스는 잘 먹는데 맥주를 못 먹어요. 아, 그렇게 또 다르구나. 네, 그래서 맥주를 못 마시고 막걸리를 못 먹어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이요. 소주는 3병을 마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근데 맥주는 한 병에서 한 반 정도? 면 그게 치사량이에요. 치사량 정도예요? 막걸리도 반병 정도밖에 못 드세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본인이 못 먹는 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걸리가 최대 한 병이거든요. 오호. 최대 한 병이고 네. 소주도 지금은 한 병 반, 두 병까지는 마실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맥주는 그냥 무한대로 넣어도 안 취할 것 같고. 그럼 맥주가 본인의 주 경기이신 겁니다. 그냥 네. 그 얘기하다 보면은 그 마시고 하다 보면 새벽 넘어가고 이러면 좀 피곤해서 졸린 건 있지 이렇게 막 취해가지고 졸리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그 전에 저희 그거 뭐지? 디프리 할 때 네. 공개 방송 디프리 할 때 네. 맥주 엄청 마신 적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 이제 언젠지는 확실하게 기억나지 않아요. 저는 늘 그게 마셨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길 2017년이었던 것 같아요. 2017년. 그때 저희 그 케이크 사왔던 그날인가? 그 망원역에서 했었던 그날? 아, 그랬나? 세신님 집 안 가신 날 거기 아니에요? 아마 그럴 거예요. 집 네. 안 가고 첫 차 네, 맞아. 타고. 차 타고 있었던 날. 네. 그날 근데 9시 수업이었어요. 아, 진짜요? 그건 네. 또 몰랐네. 대학교 때인데 이제 그 9시 수업이어서 그 KTX 타고. 아, 그래서 가셨구나. 네. 아, 몰랐어요. 하여튼 얘기를 안 해, 세신님은. 어쨌든 그랬는데 네. 저도 얘기를 하고 싶어서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저는 술 때문에 고생한 일은 없어요. 와, 아니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고생한 일은 없어요. 저는 숙취가 없어요. 지금 또 없으세요? 근데 그게 있어요. 제가 요즘에 네. 내가 이제 60이 됐구나를 언제 느끼냐면요. 네. 내가 요즘 늙었구나 언제 느끼냐면 네. 제가 최근이라고 해봐도 좀 되긴 했는데 왜냐면 요즘엔 제가 술을 잘 안 마시기 때문에 한창 소주 3병을 달린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원래 소주를 잘 마셔요. 제가 최고로 잘 마셨을 때가 6병까지 마셔본 적 있고 네. 그 외에는 최소한 제가 2병 이상은 마셔요. 3병도 그냥 기본으로 마시고 근데 3병까지 마시면 이제 그 다음에는 그냥 물을 마시죠. 이런 식으로 저는 그냥 쉬어요. 그러니까 딱 그 쉴 수 있는 구간이 전 3병까지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디프리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마셨는데 3병을 이제 마셨죠. 네. 최근에 하기엔 좀 그러네. 한 1년 전쯤에? 한 1년 전쯤인가? 네. 그랬었는데 3병을 마시고 그 다음에 일어났는데 속이 너무 울렁거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참 못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이게 숙취라는 것일까? 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그날 숙취라기보다는 그 날이라서 더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여전히. 근데 그 이후에 또 숙취가 있었던 적은 좀 없어요. 근데 제가 숙취를 느껴보지 않았던 이유가 제가 잘 마시는 거는 그렇게 잘 마시는 것 같진 않고 솔직히
아니 6병 드시면서 근데 그게 6병이 네. 있잖아요. 네. 6병을 몇 시간 안에 마시는 게 아니고 제가 그때 언제부터 마셨지? 저녁 6시부터 마셔가지고 네.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마셨어요. 12시간 동안. 그러니까 6병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해독이 되면서. 근데 사람들은 본인이 술을 얼마나 마시냐고 물어봤을 때 나 술 잘 마신다. 나 한 번에 나 3병 마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3병을 마신다는 사람들 치고 3병 마시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 놈에 그렇게 술부심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꽤 예전 전생의 기억인데 네. 번개를 나가면 유독 술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특히 그런 분들은 이제 약간 떡대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고 그럼 꼭 본인 술 잘 먹는다고 꼭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꼭 사고를 쳐요. 술 마시고 추행을 한다거나 그건 좀 아니지 않아요? 돈을 안 내고 튄다거나 아니 약간 남의 가방을 들고 튄다거나 하여튼 뭔가 사고를 꼭 쳐요. 거의 그냥 범죄를 저지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이 술을 잘 먹는다라는 그 일화 아래 남들의 흑기녀를 진짜 많이 해주세요. 근데 그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죠. 술은 말아먹으면 끝장나거든요. 그쵸. 섞어 먹으면.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진땡을 마신다거나 첫땡을 마신다거나 갑자기 아이땡을 마신다거나 그러다 갑자기 맥주를 마신다거나 그러면 선생님 이것은 무엇이죠? 폭탄주예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본인이 3병을 마신다고 한들 취하는 게 당연한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 치고서는 그 흑기녀를 하고 본인이 원하는 약간의 뭔가 에로틱한 것을 원하시고 그리고 나서 본인의 술을 또 드세요. 본인이. 네, 본인이 갖고 있는 본인의 잔 있잖아요. 네. 그것도 드시고 남의 흑기녀 잔도 드시고 하니까 당연히 본인이 오버를 하시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오버도 하시고 오버도 하시는 거죠. 그쵸. 네, 술 오버도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취하는 건데 나중에 그날 다음날 막 되면 그 단톡방에 제가 그렇게 술을 못 마신 사람이 아닌데 술이 너무 취했네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속으로 네가 왜 안 취한지 모르겠냐라고. 네가 과연 3병을 어떻게 마셨을까. 그러게요.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술자리가 편한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술이 잘 들어간 거는 맞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모르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술을 이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밥으로 합시다. 밥. 그러니까 술로 얘기를 하면 잘 이해를 못 하시니까 그러니까 술을 이제 밥으로 얘기해 볼게요. 밥도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먹으면 잘 먹잖아요. 맛있게 먹고. 그쵸. 똑같은 라면을 먹어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불편한 사람들하고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체하죠. 그렇죠. 힘들죠. 밥도 안 들어가고. 내가 좋아하는 요리가 나와도 막 눈치 보면서 못 먹죠. 맞아요. 먹기만 해도 막 체할 것 같고 막 내가 코로 먹는지 입으로 먹는지 모를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거랑 술이랑 똑같아요. 좋아하는 사람들랑 같이 먹으면 안 취해요. 왜냐면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해봤을 때는 좋아하는 사람들랑 같이 있다 보니까 더 많이 얘기하고 싶어서 정신이 깨어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신줄 잡고. 왜냐면 내가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내가 여기서 술에 취하면 내가 이 사람들한테 민폐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취하면 뭔가 더 재밌는 얘기 못 할 것 같고 나 먼저 가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뭔가 편안함도 있긴 한데 그 편안함 속에서도 내가 지켜야 되는 예의가 있으니까 가능한 술을 덜 마시고 가능한 오래 있으려고 하죠. 근데 번개라든가 오프라든가 솔직히 거기가 편하겠어요? 불편하지?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과하게 술을 마시는 경우도 있고 내가 아무리 3병을 마신다고 한들 그날이 되면 2병밖에 못 마시는 것도 있고 한데 다들 본인의 주량을 너무 최대로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도 3병을 계속 마셨으면 3병인데 그냥 내가 어느 좋은 자리에 가서 편한 자리에서 친구들하고 편하게 먹었던 게 3병이야. 그러면 나 3병 마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건 너의 치사량이고 그쵸. 그리고 네가 과연 정말 3병 마셨는지 생각을 해봐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낯선 사람들이니까 얘기하지 못하죠. 맞아요. 약간 술 컨디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약간 그냥 컨디션이랑 이제
술 마셨을 때 컨디션도 또 다르잖아요. 맞아요. 한 잔, 두 잔 마실 때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오늘은 좀 쓰네? 아니면 오늘은 좀 다네? 약간 이런 게 있으니까. 맞아요. 그거를 마셔보고 좀 조절을 해야 되는데, 오늘 좀 달다고 막 달리고. 막 달리죠, 진짜. 쓴데, 오늘은 또 기분이 꿀꿀해서 쓰니까 또 엄청 아니, 마시고. 네가 그냥 술을 못 마시는 거야. 저는 이제 솔직히, 네. 그러니까 저의 이제 뭐라 해야 되죠? 저의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저는 늘 술이 맛있어요. 그러니까 술이 덜 맛있고 더 맛있다. 이게 끝나는 거고. 네. 전 술이 쓴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그냥 그거예요. 이렇게 마시다 보면 딱 첫 모금에 딱 알아요. 이거 술 약간 회전율이 좀 안 좋은데? 라는 생각은 해요. 네. 근데 맛이 없진 않아요. 그냥 마시고 나서 딱 첫 모금에 이거 여기 가게 회전율이 안 좋. 회전율이 좋으면 네. 근데 이게 또 모르실 수 있는 거. 회전율이 좋으면 그러니까 가게 회전율이라고 해가지고 그 술이 네네.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러니까 정말 인기 많은 가게들은 술이 많이 빠지고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쵸. 그럼 회전율이라 그래요. 이게 속어인지 정말 정규 발언인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회전율이 좋은 곳은 술이 신선해요. 약간 왜 치열 배치죠? 어쨌든 아니에요. 어쨌든 네. 근데 이 가게가 오늘 좀 손님을 좀 덜 받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는 그 딱 술 다 먹었을 때 좀 약간 꽉 막힌 느낌이 드는데? 꽉 막힌 느낌. 약간 그러니까 목에서? 그러니까 술이 약간 농도가 좀 짙은 느낌이 들어요. 아. 맛있는 술은 진짜 물같이 들어가는데 그쵸. 꿀떡. 좀 회전율이 좀 안 좋은 곳은 약간 텁텁하게 들어가요. 하지만 술은 늘 맛있다는 것. 그러니까 술이 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네. 그날은 그냥 본인이 술을 안 드셔야 되는 거고요. 네. 마시더라도 네. 그 지사량의 한 반 정도. 네, 그렇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술 얘기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걸 얘기해드려야죠, 이 언니한테. 그럼 술을 어떻게 피하면 될까? 루나님은 왜 이렇게 술을 잘 드세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네. 전 술을 못 마셔요. 네. 이렇게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네. 술을 제가 마시는 양보다는 못 마셔요. 하지만 그 양처럼 보이게 만드는 법이 있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네네. 나 한 잔 딱 마신 것 같은데 안 마신 그런 거 있잖아. 세 병을 제가 만약에 그냥 마시면 저도 취해요. 네. 제가 세 병을 마시면서 왜 덜 취한지에 대해서 이제 비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잘 들어야겠어요. 일단 저는 술은 안 버려요. 왜냐면 근데도 그게 돼요? 술은 안 버리고 술을 숨겨요. 숨긴다고요? 회사 생활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네네네. 회사 생활이라든가 아니면 번개 같은 데 나가셨을 때 네. 술을 너무 많이 주는 사람이 있다 싶을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일단 술을 숨겨요. 술 자체를. 술 자체를 숨겨요. 그러니까 내 잔에 있는 거를 좀 숨겨요. 그게 언제쯤이냐면 사람들이 좀 취했을 때. 그때 막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다들 이렇게 취해가지고 누군가 끝에 있는 사람이 딱 얘기하는 그 순간에 거기에 다시는 다 몰려요. 네. 그리고 중간쯤 되면 사람들이 자기끼리 얘기하느라고 남들 잘 신경 안 쓰거든요. 네. 그때 다른 사람하고 바꿔요. 미안하다. 다른 사람하고 바꿔요. 걔가 죽고 나는 그냥 사는 거고. 그렇게 바꾸거나 아니면 중간중간에 물을 따라서 먹어요, 저는. 그쵸. 그 확실하게 저는 얘기해요. 제가 지금 좀 속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물 좀 마셔도 될까요? 그래서 저는 물 마셔요. 네. 맞아요. 그게 차라리 나아요. 그냥 말하면서 저는 여기까지 일단 잠시 좀 쉬었다 갈게요 하면서 물 마시고. 맞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절대로 술을 말아먹지 않아요. 중요하죠. 제가 그러니까 만약 술을 말아먹고 싶다면 그 단계가 있어요. 맥주를 먼저 마시고 그다음 소맥을 마시고 네. 그 다음에 소주를 마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농도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전 소주, 맥주 같은 것보다는 위스키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네. 이거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위스키 마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위스키는 농도가 다 달라가지고 뭐라 해야 도수가 달라가지고 네. 위스키를 마실 때 처음에 딱 배우는 게 뭐냐면 도수별로 마셔요.
낮은 도수도 높은 도수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왜냐면 높은 도수에다 낮은 도수를 마시면 취해요, 사람이. 네. 농도가 높은 데서 낮으면 바로 바로 취하고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가야 되는 거라서 위스키 그 바 가도 내가 뭐 이렇게 막 시키잖아요. 이거 주세요 하면 그 마스터분께서 당연시 낮은 것부터 주세요. 낮은 것부터 주고 초콜릿 주시고 물 드시라고 하고 꼭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와, 꿀팁이다. 네, 본인이 술 정 못 마시겠다고 하면 당연시 저는 술을 지금 못 마실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고 초코 우유를 드시든지 뭐 갈아 만든 배를 드시든지 해서 네. 한 번은 쉬셔야 돼요. 맞아요. 네. 뭐 그런 게 있어요. 가끔씩 뭐 영업팀 같은 경우에는 술을 계속 마셔야 되니까 맞아요. 그때는 이제 정도껏 화장실 간다고 얘기하고서는 화장실 가서 뭐 토해야죠. 뭐 토하겠어요. 저도 제가 영업 쪽에서 일을 해봐서 아는데 네. 솔직히 그 영업분들께서는 술을 피하는 방법은 솔직히 좀 없고요. 어. 가능한 진짜 정도껏 화장실 간다 하고서는 화장실 좀 쉬는 게 제일 나은 것 같고. 맞아요. 아니면 그 밖에 나가서 바람 뭐, 쐬고 들어오면서 그때 네. 쐬고 들어오면서 편의점에서 네. 그 헛개주나 이런 걸 사와요. 그 아. 괜히 나 이거 사러 갔다 왔다는 식으로 하고 한번 갔다 오세요. 차라리. 맞아, 그게 맞아. 차라리 헐나요. 맞아요. 다들 좀 취하신 것 같아가지고 이거 사왔습니다 하고서는 그렇게 센스를 보이면서 좀 쉬는 게 나아요. 차라리. 맞아요. 왜냐면 유도리 있게. 화장실에 갔다가 쉬다가 거기서 자는 경우도 있거든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쵸. 밖에 나가서 편의점에 무조건 들어가서 그 숙취 해소제를 무조건 마셔요. 그리고 그것도 있다. 이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네. 만약에 내가 오늘 진짜 본의 아니게 술을 많이 마셔야 되는 날이다. 네. 오늘 내가 술을 이거 못 마시면 우리 오늘 이거 영업 못 한다. 라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 회사원들 그쵸. 중에서도.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영업했을 때는 술을 마시러 가기 전에 그 숙취 해소제를 무조건 먹어요. 근데 진짜 그래야 되는 것 같은 게 네. 저도 이제 그 공부하는 게 있었는데 네. 공부하는 이제 모임 같은 데서 같이 술을 마시러 갔단 말이에요. 술 마시다가 숙취 소재를 누가 가져왔는데 그거 먹고 다 화장실 갔어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먼저 먹고 네, 먼저 먹고 네. 이제 배를 좀 탄탄하게 하고 이제 가야 되는 거고. 맞아요. 저는 가능한 술을 마시기 전에는 배를 좀 빳빳이 해놔요. 좀 따뜻한 어묵 국물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좀 데워놓고 가는 것 같아요. 배 자체를. 네, 그리고 나서 가서는 가능한 안주를 잘 안 먹어요. 진짜요? 네, 저는 그러니까 원래도 안주를 잘 안 먹긴 하는데 저는 술을 마시면 꼭 그 어묵밖에 안 먹거든요. 어묵 국물밖에 네. 안 먹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배에 음식물을 잘 안 채워놔요. 그러면 더 속이 안 좋아지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아예 안 먹는다기보다는 내가 적당히 좀 소화시킬 수 있는 좀 소화가 좀 잘 될 것 같은 걸로 먹어요. 뭐 닭강정을 먹는다거나 뭐 그런 건 안 먹고 네. 내가 이거 오늘 만약에 술을 마시고 내일 내가 진짜 다 뒤집어졌을 때 가능한 속이 비어있을 때 덜 아플 거. 그러니까 매운 거 잘 안 먹고요. 그냥 좀 네, 어묵탕 같은 거 시켜가지고 좀 미미한 거를 잘 먹거든요. 그렇게 해서 먹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좋은 꼭 꿀팁이네요. 꼭 술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가능한 좀 많이 피하시면서 술을 말고 물 같은 거 드시는 게 제일 편한 것 같긴 하고 정말 못 마시다 싶으면 확실하게 얘기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전 솔직히 어거지로 술 마시다가 사고 칠 바에는 네. 적당히 마시고 맞아요. 그냥 상사한테 제가 지금 속이 좀 안 좋아서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는 게 차라리 헐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전에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술 이제 대학교에서 네. 막 선배가 술 계속 그런 얘기 진짜 많이 강요했다가 하죠. 네, 강요했다가 뭐 네, 그 안 좋은 사망하고. 사고가 되고 그런 네. 경우가 있으니까 술은 가능한 본인이 가장 최고로 마실 수 있는 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가장 몸이 안 좋을 때나 가장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어느 정도 마셨는지가 본인의 이제
마실 수 있는 기준이니까 언니들도 어디 가서 술 마신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그냥 한 반병 정도 마셔요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맞아요. 반병 아니면 한 병 정도 네, 한 병 정도 마십니다 정도까지 얘기하면 뭐 기분 좋으면 한 병 반 마실 수 있는 거고 뭐 안 좋으면 뭐 반병에서 끝날 수 있는 거고 하니까 너무 급하게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희는 다음 코너로 돌아올게요. 나는 무서운 게 없어. 사람이 제일 무섭지. 근데 정말 사람만이 무서울까요? 산 사람만큼이나 무서운 게 없다 생각한다면 혹시 이야기 아시나요? 당신이 모를 그 이야기. 김연 이야기 시즌 2. 네, 마지막 코너 김연 이야기 시즌2가 왔습니다. 네, 오늘도 오싹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오싹함은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고요. 약간 퀴어로서 들었을 때는 이런 약간 화들짝 거릴 것 같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9월의 주제는 뭐죠? 세스님? 퀴어 사이에 친구가 어딨어? 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또 어떤 분께서 사연을 보내셔가지고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연애 말고 그냥 사람이요. 연애에 목매지 않는 퀴어들 만나고 싶어요. 친구 구한다고 해서 번개나 1대1 오프하면 꼭 연애에 목맨 애들이 나와요. 친구 모르나? 난 친구가 하고 싶은데 자꾸만 친구에서 애인 루트 타는 사람들이 나와서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그냥 퀴어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네, 9월의 주제 말씀드린 것처럼 퀴어 사이의 친구 어딨어? 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진이 지금 눈을 빛내면서 보고 계시는데요. 네. 왜 다들 연애에 이렇게 목을 매는 걸까요? 약간 외롭기도 하고 이제 그런 퀴어인 사람 중에 뭐 연애를 못 해본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냥 일반 비퀴어적인 그런 연애를 했다던가 아니면 아예 퀴어라는 걸 몰랐다가 이제 정체화를 하게 되면서 퀴어인 사람을 만나면서 이제 연애도 해보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뭐 어플이나 이런 곳에 좀 많이 있어서 이렇게 만나게 됐을 때 그쪽으로 많이 연애로 많이 가시는 것 같다. 네, 좀 바라는 것 같다.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외롭다기보다는 외로운 걸 비슷한 것 같긴 한데 그냥 혼자 못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혼자였으니까 너라도 있어야 돼라는 기분으로 약간 애인을 찾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는 그들이 애인이 필요한 건지 그냥 혼자 늙고 싶지가 않은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약간 실버타운 만들어줘야 되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죽긴 싫고 그냥 나 죽을 때 혼자 있는 것보다 누구 한 명 있어도 좋겠다라는 기분으로. 좀 무서운데요. 약간 사람을 찾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솔직히 혼자도 살아봐야 된다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퀴어이기 때문에 사람을 못 만나지는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20대 분들도 그렇지만 30대, 40대 언니들 중에서도 그 혼자 있는 거를 못 견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결이 좀 다르긴 한데 20대 분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지금 연애를 못하면 영원히 못할 거야. 약간 지금 젊을 때 해야 돼. 그 시간에 쫓기는 느낌. 그러니까 자기가 바라보는 30, 40대 그나마 보이는 언니들은 뭔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한다거나 뭐 집 한 채가 있다거나 뭔가 서로 막 이렇게 알콩달콩 막 같이 살면서 뭔가 끈끈한 연애가 되는데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는 대충 때 이렇게 세봤을 때 지금 아니면 내가 그때는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유독
연애에 목매시는 분들이 20대 분들 진짜 많으시고 네. 왜냐면 약간 지금 누군가를 만나서 그러니까 지금 누구 빨리빨리 만나가지고 약간 가지치기 하듯이 그래서 아까 저희 코너 1, 2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약간 사람한테 무리하게 굽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쵸, 그냥 빨리빨리 보고 빨리빨리 해치려는 사람들. 약간 시간 낭비한다는 듯한 느낌을 나한테 주는 사람들. 네. 기분 안 좋긴 하지만 어쨌든 그쵸. 그런 분들이 약간 그런 타입이 있어요. 내가 지금 빨리빨리 만나서 내 지금 반쪽을 빨리 찾아서 나 빨리 들어가고 싶어. 나 이제 더 이상 너네들 만나고 싶지 않아. 근데 너네들을 굳이 만나는 거는 내가 애인을 지금 만나야 되기 때문이야. 들어만 이런 기분이지 않아요? 네. 그 사람들 만나는 거 보면? 아니 듣기만 해도 기분 나쁘네요. 근데 저는 솔직히 뭐 한눈에 반해서 뭔가 갑자기 가만히 있었는데 누군가 뚝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네. 근데 저는 그런 게 없다 생각하거든요. 뚝 떨어진 게 아니고 그도 뭔가를 했기 때문에 뚝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냥 앉아서 약간 떨어지는 감 보듯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 건데 뭐 이래저래 막 떨어지다 보면 맛있는 감 하나 떨어지겠지. 약간 이런 기분이 있으니까 정말 고깝다. 네. 정말 고깝고 약간 앉아서 약간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20대 분들 정말 별로 안 좋아하고요. 30대, 40대 언니들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네. 내가 지금 이 사람하고 헤어지면 나 다시는 연애 못할 것 같아. 나 지금 나이 들었으니까. 그쵸. 그 기분이죠. 언니들 네. 그런 기분을 하신다니까요. 그런 기분을 알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30, 40대가 되면 본인하고 약간 안 맞는 느낌이 들면 또 거기서 또 가지치기예요. 그러니까 약간 비슷한 느낌에서 다른 느낌을 가지치기를 하시는데 20대 분들은 지금 누군가를 만나서 빨리 들어가야 돼 이거고 30대 언니들은 뭐 50대 언니들까지 그렇고 내가 지금 이 사람 놓치면 나 누구 못 만날 것 같은데? 나 지금 바쁘고 일하느라 바쁘고 야근해야 되고 뭐 나는 내 할 일 바빠 죽겠는데 연애라는 그런 시간 낭비까지 할 생각은 없어. 하지만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네가 있다면 난 상관없어. 약간 이런 고가운 감정으로 하시니까 그래서 약간 이런 어플이라든가 이런 1대1 오프 같은 거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약간 사람을 첫인상이나 3번 만에 그러니까 저는 이 3세판 안에 사람을 결정하는 게 진짜 네. 무례하다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딱 그 3번 만나는 동안에 아니 한 번 만나고 네. 딱 느낌상 얘 아닌 것 같은데 하면 말도 더 이상 안 해요. 그러니까 약간 나는 무슨 두더지 게임에 나오는 두더지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너 아닌데? 너는 당첨이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아니, 청약도 아니고 무슨.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눈이 돌아있다고 하죠. 연애에 눈이 돌아가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친구라는 마음으로 나와도 약간 안전하게 친구라는 약간 책임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는데 나에겐 잘하고 뭔가 내가 무슨 고민 상담 해주면 잘 들어주고 약간 내 성질머리에 좀 건들지 않은데 그렇다고 뭐 그게 썩 나쁘진 않은 애. 약간 그거 프렌드 위 베네핏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친구를 일단 시작을 했다가 좀 이렇게 좀 눈여겨 보다가 서로 좀 친밀해지면서 약간 연애 감정도 좀 생기고 그렇게 해서 애인으로 가는 루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하는데 네, 그렇죠. 도대체 그들에게 있어서 친구란 무엇인가? 그러면 그건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좀 제가 요즘에 좀 쌓인 게 많아서 좀 시니컬하고 좀 그렇긴 한데 냉소적으로 좀 얘기를 할게요. 네. 그럼 그들에게 있어서 친구라는 것은 너랑 사귀고 싶진 않은데 뭐 버리긴 좀 아깝다 이거 같거든요. 약간 친구도 그래서 아니고 저는 연인도 아닌 친구에서 연인 루트를 타고 계신 분들 중에서 친구가 만약에 계신다면 니랑 연애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나쁘진 않으니까. 썸도 아닌데. 네, 저는 그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친구에서 연인 루트 타시는 분들 중에서 뭐 저랑 안 맞기 때문에 많이 헤어지신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당장 아니면 연애 못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좀 가을도 되면서 그쵸. 대목이 왔죠. 가을이니까 네. 쓸쓸하니까
그쵸. 하고 또 이제 11월, 12월 되면 또 뭐가 있죠? 크리스마스도 크리스마스. 있죠. 네. 또 빼빼로데이 있죠. 크리스마스 있죠. 또 이제 슬슬 이제 언니들 좀 추워지면서 또 옆구리 시리다고 이제 또 만나고 다니시겠죠? 그쵸. 네. 11월, 12월 되면 또 11월은 또 11일 기다려지고 아유. 12월은 25일 기다리고 12월은 그냥 내내 기다릴 거예요. 원래 11월하고 12월에는 네. 그 주말에 언니들이 진짜 많이 가게에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클럽에도 진짜 많이 오시고 어플도 글이 꽤 비중이 많이 있어요. 만나자는 그렇구나. 얘기가. 그러니까 지금 아니면 못 만나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간에 키워드 중에서도 연애라는 것에 눈이 돌아가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쵸. 근데 꼭 희한하게 그들끼리는 안 만나요. 그러게요. 어떻게 희한하게. 그렇게 붙여놓으면 잘 네. 놀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들은 왜 그들끼리 못 만날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한번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나는 연애는 필요 없고 그냥 친구가 만나고 싶다 해서 만났는데도 그들은 또 그 연인을 가는 루트를 또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희한하게 그 친구를 바라시고 나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제가 어플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네. 친구를 바라고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친구 또한 뭔가 기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뭔가 같이 생각하는 가치관이라든가 뭐 생각, 뭔가 그 사람이 하는 뭐 말씨, 말투, 행동 이게 아니고 네. 그냥 보여지는 거. 보여지는 거? 이 사람이 잘생겼냐 예뻤냐 나와 같이 그걸 그냥 인별에서 사진 하나 찍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 무슨 라는 기분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어플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저 어플에서 그렇게 좋은 사람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뭐 반대 생각하면 그들에게 있어 나이가 그런 삶일 수 있는 거고 네, 그렇죠. 하긴 한데 저는 그래서 SNS에서 친구를 많이 사귄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제 호흡이 중요한 거죠. 그 호흡이 긴 호흡이. 약간 이렇게 맞출 수 네, 있는 맞출 수 있는 호흡이 필요한데 이제 어플이 그래서 저한테 안 맞는 것 같아요. 어플은 짧은 호흡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긴 호흡을 가지고 있는 이제 SNS를 통해서 친구를 많이 만났는데 저는 키워드 사이에서도 친구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그들은 그들끼리 뭔가 세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때는 뭐야 친구 아니잖아 이런 느낌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친구도 인간이기 때문에 네. 내가 연인을 떠나서 연인도 솔직히 친구도 똑같은 인간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대하는 것도 비슷해요. 저는 솔직히. 근데 뭔가 기류? 희한하게 친구와 연인의 차이를 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좀 많아요. 친구는 이렇게 해야 되고 친구는 여기까지 하고 약간 연인은 여기까지 할 수 있다. 그래서 뭔가 그 텐션이 다르신 분들이 있어요. 약간 바운더리를 쳐놓는구나.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저는 주변에 있는데 왜 친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사이에는 왜 그런 사람들이 안 보이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연인과 친구는 솔직히 다르다 생각하고 네. 연인에서 친구를 루틴하는 것도 솔직히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들은 또 비슷비슷하니까 그 사람이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 저 사람이고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연인과 친구 사이에 차이점이 없는 건 또 아니란 말이죠. 그쵸. 단지 그 차이점은 서로가 알 뿐이고. 근데 이상하게 친구는 없다. 키워 사이엔 친구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많이 계셔가지고 좀 신기했던 적이 있는데 혹시 세신님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키워 사이엔 친구가 없다? 있다고는 생각해요. 있는데 이제 키워 중에서도 친구인 사람들이 있다? 네. 근데 이제 한 사람은 그 친구를 만나고 싶어 하고 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부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좀 만날 많네요. 때. 맞아요. 만날 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러니까 만나고 싶다라는 게 근데 친구로서 친구로서 만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만나러 나갔는데 네? 그 사람은
이미 대화할 때부터 재밌어가지고 이 사람 혹시 괜찮으면 나랑 이제 연애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그 타입. 네. 그 약간 짝사랑하는 타입 그쵸, 얘기하시는 그쵸. 거죠. 네. 나는 친구인데 걔는 내가 친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걔는 내가 친구가 아니고 약간 연애적인 감성으로 나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네, 거죠.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서로 안 맞는 약간 네. 나중에는 이제 이 한쪽에서 고백하면 이 한쪽은 약간 배신당한 느낌이 드는 배신당하거나 아니면은 뭐지? 약간 이런 놀라는 그러니까, 생각을 못했다가 네. 이제 놀라는 그런 부류들이 꽤 많죠. 있더라고요. 네. 네. 저도 그런 경우도 겪어보기도 했고. 진짜요? 네. 그래서 친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맞는 얘기라고 할 수도 있는 게 인간을 어쨌든 간에 호감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호감이 친구로서의 호감인지 연인으로서의 호감인지 또 다른 거고 근데 내가 생각하는 연인으로서의 호감과 누군가가 생각했을 때 친구로서의 호감도 똑같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이 좀 잘 맞고 생각하는 거 좀 잘 맞고 이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재밌어. 이게 연애적인 호감으로 가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그냥 잘 맞아서 저는 그냥 재밌는 사람에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래서 약간 친구가 없다라고 누군가가 얘기한 것 같긴 한데 네. 그거는 본인의 착각이신 거죠. 그거 확실하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혹시 너에게선 내가 근데 이것도 말이 좀 이상하다. 그쵸. 약간, 만나러 갔는데, 넌 나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제가 친구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퀴어 사이엔 친구가 있어요. 확실하게 친구가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맞을 뿐이지. 그러니까 안 맞는 사람끼리 만나는 경우가 좀 많다는 게 네, 맞아요. 저희 생각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잘 맞아가지고 진짜 친구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만났는데 잘 맞아서 친구로 진짜 뭐 어디 여행 가고 하는데 아무 감정 없이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도 가끔씩 그 생각하긴 해요. 친구 중에서 좀 괜찮은 애들이 있어요. 근데 당연한 일이에요. 나는 친구를 가려 사귀니까. 농담이고요. 네. 제가 워낙 까탈스러운 사람이라 가지고 서로 맞춰줄 수 있는 친구들이면 매우 좋은 애들이요. 사람을 가리고 친구를 가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 끝났다. 저는 그냥 사람을 가려요. 어쨌든 간에. 그런 저를 이제 감당해주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 친구들 너무 좋은 애들이요. 너무 괜찮은 애들이고. 그래서 가끔은 그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 친구 같은 애인이 있으면 어떨까?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약간 그렇게 나만의 상상의 나래로.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약간 좀 날 것의 말이지만 친구라는 존재는 나의 식이 아니다. 식이 아니다. 나의 식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 맞는데 그 연애적인 감정, 그러니까 유성애자적으로 봤을 때는 섹슈얼함이 없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는 못 사귀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네네. 이 사람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연애라는 그 단기적인 감정으로서는 얘를 약간 버릴 순 없다. 하기 때문에 친구로 남기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생각조차 못해서 그냥 약간 진짜 가족 같은 느낌으로. 네, 그래서 얘랑 사귀면 약간 가족과 사귀는 거기 때문에 범법 행위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한데. 맞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나의 가장 친한 친구들은 너무 좋은 애들이기 때문에 내 친구 같은 애인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 있는 것 같긴 해요. 한적 솔로일 때 그 생각 진짜 많이 하는 것 같고. 네. 근데 또 현실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내 친구는 한 명밖에 없고요. 그 애랑 비슷한 사람이 있다면 또 그 사람도 누군가랑 또 사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전 그 생각 진짜 많이 해요. 좋은 사람인데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맞아요.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분명히 누군가랑 사귀고 있을 것 같아. 네, 체가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과연 누군가가 또 눈에 안 띄겠어?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근데 이제 하면서. 문제는 그게 네. 이제 튀어가지고 저 친구가 너무 좋다. 왜 좋지? 왜 좋을까? 여기서 이제 루트가 시작이 되는 거죠. 친구에서 연인의 루트가. 근데 그거는 솔직히 너무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친구에서 연인이 되면. 일단은 서로 다 같이 알고 있는 친구들 다 엮이는 거고, 우리 사귀고 깨진 거, 솔직히 사람들 헤어질 거 생각 못 하고 사귀긴 한데, 뭐 네. 언젠가는 헤어지실 거잖아요? 뭐 그게 뭐 사명을 다해서 뭐 헤어지는 것도 있고, 뭐 중간에 일이 있어서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네. 세상에 영원한 건 없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생각하거든요. 영원한 건 없고, 영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 거고, 근데 영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상태가 됐을 때는 결국에는 헤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는 또 친구들 사이도 어떻게 하겠어. 꼬이는 거죠. 꼬이고 그쵸. 꼬이는 건데 뭐 그걸 감안하고 다들 사귀시고 뭐 제 알바는 아니니까요. 어쨌든 간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친구도 있어요. 퀴어 사이에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사람들을 다 연애 상대로만 안 봤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좀 장기적으로 아까워요. 봤으면 좋겠어, 제발. 왜 꼭 다 개차하려고 그런 거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진짜. 남한테 약간 주기 싫은 그런 느낌인 건가? 남한테 주기 싫다기보다는 그것도 있는 것 같긴 하겠다. 내가 지금 가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게 그건 것 같아. 친구도 영원할 수 있는데, 약간 친구는 영원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들이 꼭 연애로 하려고 그래요, 그거를. 근데 근데 솔직히 네가 걔를 연애 상대로 보는 것은 네가 지금 솔로이고 그 얘기는 즉슨 너도 누군가랑 헤어진 거 아니니? 얘기했지만 뭐 이거 너무 시니컬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혹시 연애에 미친 사람들, 연미세들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세진님? 약간 추파를 살짝, 그러니까 추파라기보다는 네. 약간 이렇게 떠보는 거를,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대놓고 떠보기보다 대놓고 떠보면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할 수 있으니까. 그쵸. 이제 넌지시 그냥 우리 무슨 사이야? 약간 그냥 이런 식으로나 아니면은 뭐 나는 우리 무슨 사이야 보다는 너는 애인 안 사귀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넌 애인 안 사귀냐? 그랬을 때 네. 약간 왜? 약간 이런 느낌으로 구는 애들이 있으면 걔네들이 약간 아니면은 뭐 나는 연애 생각은 없긴 한데 너 같은 애면 괜찮겠다 이러면 이제 약간 연미세 약간 그런 느낌. 힘드네요. 네. 연미세들 어떻게 알아봐야 될까 싶은 생각 들 때는 그냥 적당히 물어보면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너 연애 상대로 생각 안 하는데 너도 똑같겠지? 그렇게 전 차라리 이렇게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걸로. 나 너 연애상 아닌데 너 혹시 나 연애상 보는 거 아니겠지? 뭐 둘 중에 하나잖아요. 상처를 받거나 네. 쌍욕을 먹거나 너 그 정도 아니야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긴 하겠지만 확실하게 그렇게 한번 박아놓고 가야지 근데 친구 사이가 이어지죠. 그러면은 그럴 수 있잖아요. 막 욕을 해요. 나 그런 생각 한 적 없어 이러고 이제 마음속으로 너무 슬퍼. 나 너 좋아했는데 이제 접어야 되나 약간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해요. 나한테 고백하지 못하는 마음이면 네. 딱 그 정도까지인 거야. 차라리 고백을 해서 나랑 뭐 사귀던 나랑 깔끔하게 정리하고 다시 친구 사이로 돌아갈 때까지 내가 기다려줄 테니까 나한테 고백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네. 저는 고백을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 친구들 다 제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마다 그게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연인이 되면은 이제 친구로 다시 못 돌아간다는 사람도 있고 맞아, 이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 약간. 근데 저는 시간을 가지면 돌아갈 수 있다 생각을 해요. 왜냐면 솔직히 예전에 사귀었던 사람 지금은 좀 괜찮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그런 게 때문이거든요. 네. 시간이 지나고 많은 일을 겪다 보면 다시 친구 사이로 돌아갈 수는 있어요. 근데 예전만큼의 그렇게 뭔가 깔끔한 친구 관계는 안 되겠지. 그쵸.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이 정말 연인을 떠나서 나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이고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면 뭐 어느
관계든 간에 옆에 있으려 하지 않을까요? 나는 그럴 것 같은데. 내가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러나? 저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서 사람 진짜 가려 사귀거든요. 미안해요. 사람 가려 사귀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 애인들이랑 이렇게 헤어지고 나서는 완전 끝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딱 끝내자 이게 아니라 차단을 다 나는 연애는 연애고 친구는 친구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끝나면 끝이다. 약간 이렇게 해서 다 차단을 해놓고 여러 하더라고요. 친구 이루셨군요, 대신님. 네, 그런 것 축하드려요. 같아요. 축하받을 일인가요? 축하드려요. 슬픈데요. 약간 오늘 술 한잔 해야겠네요. 아니야. 어쨌든 간에. 근데 그게 그 사람들에 있어서는 꽤 좋은 예의라 생각해요. 괜히 그쵸. 얼쩡거리면서 사람 정리 못할 바에는 잔인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아예 끊어버리는 게 낫긴 하죠. 그렇고 나서 나중에 진짜 시간 지나고 나서 뭐 지나가다 인사 한번 할 수 있는 사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헤어지고 우연히 만난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전시를 해서 전시를 간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못 만났어요. 못 만나고 다행히도 못 만났어요. 그냥 전시회만 보고 오신 거죠? 전시만 보고 왔어요.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작가가 없어가지고 그냥 혼자 보고 왔었거든요. 근데 꽤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처음 오랜만에 본 이제 전시였는데 괜시리 뿌듯했어요. 그래도 그 길로 가고 싶어 했는데 잘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잘 보고 왔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게 그러게요. 살짝 여러 가지 이제 않았을까? 본인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가 좀 쓰여있긴 했었는데 보면서 그냥 진짜 시간이 많이 지났구나라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도 이 정도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나도 많이 변했겠지라는 약간 자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진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봤던 거니까. 그것도 진짜 우연찮게 제가 전시를 많이 보러 다니거든요. 근데 전시 네. 보는 그 계정에 그게 떴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맞았고 진짜 많이 성공했구나 얘도 했죠. 그래서 얘도 이렇게 성공했는데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약간 동기부여도 됐어요. 근데 그 헤어지고 나서는 단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다행이었어요. 안 만나게 나을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뭐 멀리서 그래도 내가 상처 준 사람이 그래도 잘 지내고 있으니까 다행이다 싶은 저만의 그냥 자기 위로죠. 어쨌든 9월의 주제 교사의 친구 어딨어? 친구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네, 못 찾을 뿐이지. 네, 언니도 친구를 빨리 만났으면 좋겠고요. 제발 연애 대상으로만 사람을 안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코너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클로징으로 올게요. 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Listen. 오늘도 신나게 얘기했는데 언니도 어떠셨나요? 매번 이렇게 시간이 훅 지나서 오늘의 편집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루나는 벌써 걱정이 되고 있네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레지퍼 SNS 통해서 후기 왕왕 알려주세요. 그럼 오늘의 3천 여기까지. 언니들 잘 자요. 굿나잇. Talk a lot.